사막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생명이 없는 황량한 땅, 그리고 점점 넓어지면서 우리 지구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지구 온난화의 가장 무서운 경고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사막화잖아요. 실제로도 벌써 지구 육지 면적의 자그마치 5분의 1이 사막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무려 13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척박한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곧 사막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지대에 사는 사람들까지 합치면요, 그 숫자는 20억 명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유엔의 경고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육지 면적의 4분의 1에서 심각한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이렇게 사막이 빠르게 늘어나는 건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 신호죠. 이건 정말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한번 확 비틀어 볼까요? 이 골칫덩어리 사막을 몽땅 다 없애버리고 푸릇푸릇한 숲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지구는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과학자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약 지구의 모든 사막이 사라진다면 그건 인류에게 축복이 아니라 끔찍한 재앙이 될 거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사막이 사라진 세상에서 벌어질 첫 번째 재앙은요, 바로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대기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 화면이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만약 모든 사막이 숲으로 변해버리면 식물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산소를 뿜어내겠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약 3억 년 전 석탄기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지구의 산소 농도가 거의 40%에 달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육지의 99%가 숲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21% 정도니까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아니, 산소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싶으시죠? 천만에요. 먼저 우리 인간은 심각한 산소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뭐든 과하면 독이잖아요. 우리 폐와 눈은 지금의 산소 농도에 딱 맞게 진화했는데 이게 2배 가까이 높아지면 오히려 우리 세포를 파괴해서 폐를 망가뜨리고 시력까지 잃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지구가 거대한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소 농도가 40%가 되면 젖은 나무조차도 번개 한 번에 활활 타오르고 전 세계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나옵니다. 사막이 멀리 떨어진 다른 생태계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인 사하라에서 매년 무려 2,800만 톤의 먼지가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먼지는 세계 최대의 열대 우림, 바로 아마존에 떨어져서 천연 비료가 되어주는 거죠. 사막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막 먼지에는 철분이 아주 풍부한데 이게 바다로 날아가면 식물성 플랑크톤에 아주 좋은 영양분이 되거든요. 바로 이 작은 플랑크톤이 지구 전체 산소의 절반을 만들어내고 모든 해양 생태계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사막이 없다면 아마존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사라지고 바다는 먹이사슬의 맨 아랫단이 무너져서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생태계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사막은 생태계의 영양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기후를 조절하는 거대한 시스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사막은 지구 대기순환을 돌리는 거대한 엔진 같은 거예요. 사막은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워졌다가 밤에는 또 급격하게 차가워지잖아요. 바로 이 극심한 온도 차이가 공기를 팽창시키고 수축시키면서 전 지구적인 바람과 날씨 패턴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강력한 엔진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는 기후 마비입니다. 지구의 열을 순환시키는 시스템 자체가 올스톱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사막 대신 들어선 숲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흡수해버리면 오히려 지구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새로운 빙하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과학적 예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황무지처럼 보이는 사막이 사실은 지구에서 가장 큰 탄소 저장고 중 하나라는 점인데요. 사막 토양에 사는 박테리아가 저장하는 탄소의 양이 지구 대기 전체에 있는 탄소량의 무려 15에서 20%에 달한다고 해요. 사막이 사라지면 이 탄소가 모두 방출돼서 기후변화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사막이 우리 인류 문명에 직접적으로 어떤 보물들을 주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75%, 구리 생산량의 50% 이상이 바로 이 사막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끝없이 내리쬐는 태양과 바람 덕분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보물창고인 셈이죠. 의학적인 가치도 엄청납니다. 그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특한 성분을 만들어낸 사막 식물들은요, 차세대 항생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은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사막화의 위협, 다른 하나는 자연 사막의 필요성이죠. 이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인위적인 사막화, 즉 우리 인간의 활동 때문에 생겨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자연 사막, 지구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생명 시스템이죠.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한 문장이 사막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사막은 죽은 땅이 아니라 아마존을 먹여 살리고 바다가 숨쉬게 하는 생명 유지 장치이다. 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먼지를 통해 지구의 허파와 거대한 바다를 지탱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연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우리가 그저 쓸모없는 황무지라고만 여겼던 사막조차도 이토록 정교한 지구 시스템의 핵심적인 일부였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